안녕하세요. 구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7월 1부 브론즈 빌더 김영란입니다. 직장 다니기 전 미용실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일에 대한 권태기와 노동 수입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무렵 지인으로부터 아메 사업을 전달받게 되고 강의를 들으면서 인쇄소득의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서 바꿔 쓰기 시작했고 조금씩 알리면서 재미있는 아메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루고 싶은 꿈은 평생 아픈 손가락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열심히 일한 수술에 대한 보상입니다. 올 여기년도 목표는 파트너 리더님과 함께 탄탄한 세조 브론즈 빌더를 목표로 내년 회기년도 PT 반드시 성취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27살 장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는 20살 때 첫 직장 상사로부터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불안과 막막한 마음을 가지게 했고, 그때 아메이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메이를 통해 30살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년도에 브론즈 빌더를 유지하고 다음 회계년도에 정식 사업가로 인사드리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선미입니다.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로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해 전달받은 DBC라는 시스템 강의를 듣고 아메이 회사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믿고 제가 변화한 것처럼 제 파트너들도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여행 가는 삶이 제 꿈입니다. 고 파운더스 PT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사업하는 7월 1일부 브론즈 빌더 김혜영입니다. 직장을 오래 다니면 잘 살 수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 분식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맞게 되면서 자영업 또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안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 알고 있던 지금의 스폰서님으로부터 아메이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산 수입과 노동 수입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아메이 사업이 자산 수입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가치 있고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아메이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메이는 잘 살고 싶은 기회입니다. 절대 자식의 짐이 아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목표는 SP입니다. 고! SP!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사업하는 조기성입니다. 7월 1일부로 누 브론즈 빌더가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지금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처음 전달받은 계기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지인으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미팅장 속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메이를 통해서 꿈을 그릴 수 있고 멋진 인생,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올 회계년도 목표는 단단한 브론즈 빌더 새 레그를 가진 SP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고 S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7월 1일분 USP 임성희입니다. 저는 삼형제를 키우면서 아메이 사업과 보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아토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품으로 처음 아메이를 알게 되었고요. 제품 감동과 회사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가시는 성공자들을 보면서 저의 꿈과 아이들의 꿈까지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메이가 희망이 되었듯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A유고 지중해 크루즈에 꼭 승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릴라이트. 뉴트릴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자, 이 가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치는 어느 때 생기냐면 교환이 될 때 가치가 생겨요. 그래서 못난 사람 만나면서 거기서 대장질을 하는 거야. 야, 너 나 우습게 보는 거야? 너 좋은 집 산다고, 너 잘 산다고 나 우습게 봐? 이런 소리. 저는 절대로 자영업을 하지 말라고. 사업가가 지점장한테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는 게 뭔 자존심이야. 한 2, 3억 내요? 안 내. 시작을 해. 근데 이런 준비 없이 시작을 하는데 이 네트워커들의 꿈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결혼은 해도 후회를 한다, 안 해도 후회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결혼해서 그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결혼을 왜 하냐면 판단력 부족 때문에 결혼을 한답니다. 그러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혼하냐면 인내력 부족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야. 그러다 다시 재혼하는 사람들 있죠. 기억력 부족 때문에. 정답. 먼저 주자, 칭찬 주자, 웃음 주자, 희망 주자. 4가지로 우택하다. 정말 인상에 남네요. 그러니까요. 강의가. 정말 예.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대단하세요. 네, 최고세요. 최고세요. 송진구 교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네. 잘 계셨죠? 네. 제 이제 강의 주제가 다양한데 아마 여러분 이 주제 중에 들어본 주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주제가 하나 있어요. 유튜브에서 한 1000만 건 정도를 보고 있는 주제인데 몇 번이냐면 그렇죠. 5번입니다. 5번. 그들은 어떻게 천만장자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부자의 5가지 비밀이라는 주제인데 이 강의를 들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예요. 근데 오늘 주제는 이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실망하셨죠 지금? 근데 오늘 주제는 좀 더 근본적인 주제인데 우리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두는 원인 중에 80%가 뭐냐면 마음을 다치기 때문에 그만두거든.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안 다치는 그런 강의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신 분들 중에도 제가 잠깐 여쭤보니까 시작하신 지 한 달 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마음을 다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무너지는 자존심, 뛰어넘는 자존감,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무장을 하면 우리 리더님들은 어디에 가서 누굴 만나더라도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부자의 비밀은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인 꿈이 몇 개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학교를 만드는 꿈이 있었어요. 학교.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루어지는데 코로나 덕분인 것 같아요. 코로나. 그동안 제가 가졌던 생각은 학교는 기존의 학교처럼 뭐 이렇게 그 건물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그런 거를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학교를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제 요 학교인데 우리 학교 이름이 송진구 리더십 대학이에요. 네.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나오시는데 여기 보면 크게 이제 2가지가 이렇게 들어가요. 보통 그 클래식 리더십 클래스라고 그래서 일반 뭐 CEO들이나 간부들이 듣는 그런 코스가 또 있고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비즈니스 리더십 클래스가 또 있어요. 그 네트워크 사업자분들이 듣는 그 사이트가 또 따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도움을 좀 받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 그래서 뿌듯해요. 이제 올해 이게 이제 오픈이 막 됐거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제 오늘 주제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않았는가? 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자존감에는 구조가 있어요. 자존감의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존감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존감의 구조입니다. 자존감이 도대체 나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건데 자존감 테스트 하는 거예요.
자, 핸드폰을 꺼내보세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더하기 하는 그 숫자 더하기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어떤 걸 치냐면 질문에 대해서 점수를 이렇게 매길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가 1점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그렇다가 2점, 그런 편이다가 3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이에요. 점수를 매기는데 자, 1번부터 갈게요. 1번,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난 완전히 그래? 그럼 몇 점? 4점. 난 완전히 아니야. 난 가치가 없어. 그럼 몇 점? 1점. 난 비교적 그런 편이야. 3점. 대체로 그래. 2점이에요. 자, 2번.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별 어려움 없이 결정한다. 완전히 그래는 4점이에요. 1, 2, 3, 4점을 매길 수가 있고요. 하나를. 3번.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내가 생각할 때. 점수. 그 다음에 4번. 나는 일을 해결할 때 다른 사람만큼은 해나갈 수 있다. 내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5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웃으시네요, 지금.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행복하면 4점. 나는 완전히 안 그래? 1점. 자, 6번.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7번.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쉽게 포기하면 1번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4번이에요. 8번.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내 주변에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다. 9번.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10번. 나는 현재의 내 일과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자, 10점까지 이제 다 10번까지 다 하셨죠? 자, 합해 보세요. 자, 합했는데 30점 이상 나온 분 계세요? 우와, 훌륭합니다. 이분들은 매우 자존감이 높은 상태예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되셨는데 자존감이 높으시네요. 훌륭합니다. 자, 20점부터 29점 사이. 오케이. 리더님이시네. 보통인 경우. 19점 이하는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자존감이 매우 낮은 분들이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자존감이 높은 분이 3분이고 낮은 보통이 또 1분이시고 그러시네요. 자, 요게 이제 그 자존감 테스트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 현장에서 파트너분들한테도 요거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아까 영상 그 멈추게 해놓고 테스트해 보시면 내 파트너가 자존감이 몇 점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자존감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핵심 주제가 이건데 이 둘의 합은 100이에요. 자존감이 100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자존심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마음에 자존심이 100%가 있어.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자존감이 얼마 있을까요? 0이야. 그러니까 둘의 합은 100이에요. 얘가 50이면 얘가 50이야. 근데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집에 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극복하고 성공하는 거야. 모두 개인의 문제지 타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두 내 문제예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 아까 테스트했을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자, 우리 리더님들 전에 학교 때 미팅 가잖아, 이렇게.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미팅 갈 때, 나보다 예쁜 애 데리고 갔어요? 안 예쁜 애 데리고 갔어요? 남자는 이게 없는데 여학생들이 꼭 그렇더라고. 자기보다 항상 안 예쁜 애를 데려와. 근데 남자들은 이게 언제 나타나냐? 성인이 돼서 중년이 된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 한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뭐 국회의원 기본이고 장관은 기본이고 대통령도 자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혹시 저 사람 아세요? 모른대. 이 사람들의 특징이야.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요. 또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내 주제에 뭘 하겠어. 난 원래 그래. 난 안 될 거야. 난 옛날부터 된 적이 없었거든.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화를 자주 내고 싸워요. 툭 하면 싸워요. 야, 너 나 우습게 보는 거야? 너 좋은 집 산다고, 너 잘 산다고 나 우습게 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우습게 보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가 우습게 본다는 판단을 하는 거야. 그렇죠. 자존감이 낮은 경우. 그리고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타인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늘 비교할 때 누굴 비교하냐면 주변에 잘된 사람을 비교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나보다 지나치게 잘 사는 사람, 차든 집이든 애들이든 다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의존적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엔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자,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타고난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있는 그대로. 친구들 모임에 어른이 되면 동문회나 이런 동창회 모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면은 가끔씩은 이제 친구들이 모일 때 대단히 성공한 인물들이 나와요. 동기들 중에. 뭐 엄청 돈을 번 친구들이 있지. 그럼 그 친구가 와서 좋은 마음에 이렇게 밥도 사고 술도 사요. 근데 그 친구가 오면 항상 사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위축감을 느낀대요. 친구인데 왜? 맨날 제가 밥 사니까. 제가 맨날 술 사니까. 고맙긴 한데 괜히 좀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야. 원래 또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야. 특히 잘 살지는 않아.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자네는 참 올 때마다 우리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너무 고맙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자네를 보고 굉장히 부럽고 또는 어떤 때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절대 비꼬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땐 자네가 갖고 있는 부나 이런 게 그다지 실은 부럽진 않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꼬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다. 근데 난 그다지 부럽진 않아. 난 현재 상태가 괜찮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비꼬는 게 아니고. 자존감이 높은 거야. 낮은 사람은 만약에 100억 부자가 있어요. 100억 부자가 있지 1000억짜리 부자를 만나? 그럼 순식간에 거지가 되는 느낌이 있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1000억짜리 떵떵거리고 살아. 근데 1조짜리를 만나면 자기가 거지처럼 느낀대. 이건 끝이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없으니까. 100억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한테 없는 걸 부러워하지 않는데. 자녀분들 성적 비교 이렇게 하잖아요. 옆집 뭐 이런 친구들 애들하고 비교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애가 옆집 애보다 공부 못하는 건 내가 알지. 근데 우리 애 괜찮아. 왜? 엘리베이터에서 어르신들 만나도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인사도 잘하고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애가 싹싹해. 애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자녀들 성적은 태어날 때 결정된다는 설이 있는 거 아세요? 애들 성적은 엄마 성적 더하기 아빠 성적 나누기 2래요. 멀리 안 간대. 그러니까 둘 성적 나누기 2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1등 안 해놓고 애 보고 1등 하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1등은 안 했는데 애 보고 1등 하라면 잘못된 거지. 그래서 나한테 없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할까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못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할까요? 못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못난 사람 만나면서 거기서 대장질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야. 자존심 높은 사람들.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만나도 굴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비꼬지도 않아요. 그걸 배워. 어떻게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돈을,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실제로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못난 사람한테 하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야.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타인이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보기를 좋아해요. 그 기업에 들어가면 승진을 이렇게 하잖아요. 부장 위를 중역이라고 그래요. 중역이 되면 뭐 상무, 전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제가 볼 때. 첫 부류는 그 명함 타이틀, 뭐 어디에 상무, 송진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타이틀이, 그 명함이 자기 얼굴이야. 내가 어디에 상무야, 내가 어디에 전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은퇴하는 순간 우울증에 빠져요. 사실 상무, 전무 이런 건 가짜 옷이에요. 조직에서 물러나면 벗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벗는 순간 자기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상무 시켜줘서 회사가 고맙네. 근데 난 원래 송진구야. 어디 상무? 송진구. 난 송진구야. 그 사람 전무 시켜주죠? 나 원래 송진구야. 그 사람 부사장 시켜줘? 원래 나 송진구야. 근데 그 사람은 옷을 벗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우울증이 안 빠져. 자기 원래 모습 자기가 찾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국내 모 회사, 아마 제일 좋은 회사예요. 국내 모 회사. 아시죠? 근데 거기에 부사장이 한 번은 극단의 선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 언론에 났던 일이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그분이 그 스톡 옵션이 한 90억 정도 받았고, 부사장은 대단합니다. 연봉도 대단해요. 근데 부자지. 집도 제일,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한 15년쯤 전엔 제일 비싼 동네, 도곡동에 있는 높은 그거, 거기 살았던. 근데 이분이 뛴 거야. 왜?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 사장 승진 하려다가 떨어진 거야.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부사장이 사장 승진하려고 다 떨어져, 그 불합격됐다고 해서 죽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자기 가짜 옷이 벗겨지는 걸 못 참는 거야. 제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떨어지면 얼마나 먹고 사는데 문제 없죠. 그 노후 생활, 인생 제2막을 설계하면 되거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 자존심이 높고 자존감이 약하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자존심, 자존감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때야 더 나은 삶을 위해 꿈을 안고 함께 가는 이들이 있었으니, 제비 물러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자유가족 희망 담고 보상 담아 나간다, 우리 함께 나간다, 꿈을 안고 나간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함께 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제비 물러나간다, 자유가족 희망 담고 보상 담아 나간다, 우리 함께 나간다, 꿈을 안고 나간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함께 나간다.
함께 나간다. 제가 한 번은 그 강의를 갔을 때, 요 주제였어요. 제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 주제로 이제 그때는 일반 CEO들 강의였어요. 조찬 포럼이었는데, 가서 얘기를 중에, 제가 이걸 한번 여쭤봤어요. 그 수강생들한테, 듣는 분들한테. 근데 신기한 게 어떤 분이 2조 5천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2조 5천억이래. 회장님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네 회사 시가총액 기준이익이 2조 5천억이래. 그래서 상장된 회사인데. 근데 자기 회사 기준을 자기 자산. 자, 이 가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치는 어느 때 생기냐면 교환이 될 때 가치가 생겨. 교환이 될 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 PT병으로 하나 있다고 쳐보세요. 이거 슈퍼 가면 1,000원쯤 해요. 1,000원 주면 사. 근데 우리가 산행을 갔는데 갈증 나 죽을 지경이야. 근데 산 꼭대기에서 물 한 병을 10,000원에 판대. 여러분 사요 안 사요? 그 물의 가치가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1,000원이 아니야. 내려가면 1,000원인데 거기서 10,000원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10,000원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 주고 살 것 같아요? 1원도 안 준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뭐를 걸어요? 목숨을 거는 거죠. 가장 바보 같은 게 가치가 없는 것에 가치를 거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거절 때문에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그만두는 사람은 제일 바보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문제로 그만두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것 때문에 그만둔다니까 마음을 다쳐서. 왜 가치가 없는 곳에 가치를 거냐고. 거절할 때 그 사람은 심각한 고민하고 거절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툭 한 거예요. 근데 억장이 무너져. 한 번은 정주영 회장께서, 전 개인적으로 정주영 회장님 존경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호텔에서 이렇게 만찬 때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책에도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은행 지점장네 집을 보름 동안 찾아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새벽에 가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지점장 나오면 인사하고 문 열어주고 차 태워주고 이걸 보름 동안 했대.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젊은 남자가 묻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회장님,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까? 뭔 자존심이야 이 사람아. 나는 사업가고 그 사람은 은행 지점장이야.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지 돈 좀 빌려달라고. 안 빌려주더라고. 근데 집으로 찾아갔어. 사업가가 지점장한테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는 게 뭔 자존심이야 이 사람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소름이 쫙 끼쳐.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발견되는 게 뭐냐면 불치합니다. 이 치자가 수치스럽다 할 때 치야. 부끄럽다. 그러니까 불치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걸 아랫사람한테 묻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래든 위든 물어야 돼. 여러분이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장님들이에요. 리더분들이란 말이죠. 가서 야, 너 내가 보니까 너 미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랑 네트워크 사업 같이 하자.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부끄럽다면 그만둬야 돼. 왜 이 일을 하고 앉아 있어? 그만둬야 돼요. 부끄러우면 그만둬야 돼. 그 사람들 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에 가치를 걸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야. 제가 날 어떻게 볼까? 항우처럼. 쪽팔린 거 아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정주영 회장이든 이병철 회장이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 부끄러움이 없다니까. 작은 기업들, 작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불치야. 모르는 건 물어봐야 되고 내 하는 업이 이거면 가서 나랑 사업합시다. 어떤 리더분은요. 이런 분을 제가 만나요. 전 리더분들 자주 보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씀도 나누고. 딱 가다가 구두가 낡아 보이면 딱 붙잡고 얘기를 한대. 그 여자분, 여자 리더분인데 상대 구두가 낡아 보이면 붙들고 얘기를 한대. 왜? 구두가 낡았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가난하다는 소리예요. 상대가. 그 사람이 가난해 보인대. 그럼 붙들고 당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 사업 같이 해서 부자로 살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렇대. 그래서 안 좋아 보이면 붙들고 얘기를 한대. 왜? 나는 자신이 있는 거야. 내가 살았고 성공했고 내가 수많은 파트너들을 성공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리더들 진심으로 존경해요. 왜? 여러분, 국가나 부모가 할 수 없는 걸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를 채워주는 게 리더 아닙니까? 스폰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바뀐 인생을 그 사람이 만들어준 거야. 그 존경하는 게 누구도 못하는 걸 하는 리더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동의하세요? 네.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부끄러움 어떻게 해야 돼? 때려쳐야 돼요. 다른 거 하셔야 돼. 아까운 시간 인생 여기다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어떻게 하셔야 돼? 오늘부로. 어떻게 버려야 돼? 확 찢어버려야 돼. 찢어서. 찢어버려야 돼. 응. 대신 무장해야지. 뭐로? 자존감으로.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마음을 다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스폰서분들, 성공한 리더분들 보세요.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이 사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삶이 바뀌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권 사서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제품 전달 성공률이에요. 한 번 갔다가 방문하고 포기한 사람이 48%. 두 번 갔다가 남은 사람이 48, 계속 반으로 줄죠. 5번 갔더니 성공한 사람이 80%래요. 이게 뭐냐면 확률은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집에 가는 거지. 자존감 내가 주인인 사람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어떤 리더는 이런 분들도 만났어. 사람을 딱 볼 때 처음에 볼 때 정한대. 15, 20, 25.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적당량. 적당량? 네. 그분이 하는 거는 거절 횟수래. 이 사람은 처음에 안 할 것 같으면 횟수를 높인대. 20, 15, 10 정한대. 그러면 내가 만약 15 정했어요. 보통 이게 없으면 갔다 거절당하면 그만 다 이렇게 되잖아요. 갈 때도 전혀. 근데 5번 갔을 때 더 좋대. 거절당했을 때 더 기쁘대. 10번 거절당했을 때 더 기쁘대. 몇 번 가면 돼? 5번 가면 되는 거야. 11번 거절당할 때 더 기쁘대. 그 상대가 아주 그냥 질린다는 거야. 항상 기쁜 표정으로 오니까. 스스로 정해내는 것도 좋은 팁이더라고. 확률은 높아진다. 이거는 그 미국 대학에서 실험한 건데 이렇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험자를 모아서 가짜 흉터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달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딴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당신이 느꼈던 마음을 표현 좀 해줘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나가기 직전에 거울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진짜 같은 흉터가 있으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울을 내리게 하고 그랬대. 이게 나가면 지워질 수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파우더를 좀 발라드릴게요. 파운데이션을. 근데 바르는 척하고 흉터를 지워버렸대. 그 지워진 상태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와서 그 느꼈던 감정들을 교수들한테 설명하는 걸 보니까 가관이에요. 교수님 좀 창피해서 혼났어요. 사람들이 모두 저만 쳐다보고요. 특히 제 뺨을 뚫어져라고 쳐다보는데 창피해서 혼났어요. 뺨에 흉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자격지심이라고 그래요. 이 격자가 뭐냐면 파도가 태풍 때 파도가 치잖아요. 그래서 발을 팡 때리면 물이 팡 튀죠. 이게 그거예요. 물이 바위를 공격하고 바위는 방어를 해. 그러니까 하얀 게 팡 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파도한테 물한테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뭐를 때리니까? 바위를 때리니까. 근데 그 바위를 누가 때려? 지가 때리고 앉아 있는 거야. 지 스스로 때리는 게 자격지심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란 소리예요. 아니 남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왜 내가 스스로를 아프게 하냐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나에게 NCA란 도전입니다. 도전인 것 같아요. 도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게끔 하는 도전이다. 학창 시절에 엄마한테서 받아본 특별한 밥상? 처음 만난 세계였고 끝내고 싶지 않은 공부, 너무 즐거운 공부, 꿈의 확장입니다.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을 다시 꿈꾸게 해주고 도전에 대한 희망이고요. 그 도전을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하게 되고 꿈이자 희망 비타민이고 Y아메입니다. 정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린 다음에 받는 보상인데 가장 큰 제 인생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보상을 받고 서로 간의 믿음과 사랑이 아주 커지는 오랜 세월 동안 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포기하지 않고 해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이기도 했습니다. 제 파트너들과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최고의 선물이 NCA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제 강의를 듣고 나도 바꿔야 되겠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이거 송 교수 하는 얘기지. 이상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달라져. 그래서 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데, 제가 선택의 예로 종교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종교가 다 다르죠. 근데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천국이 있다는 거야. 자, 그걸 비유 한번 해보면 이해하기 쉽도록. 자, 천국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 착한 일하고 기도하고 늘 선했어. 근데 죽어서 가보니까 천국이 있더래. 이 사람들은 어디 갈까? 천국 가는 거야. 그렇지. 하늘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기도하고 착한 일 했는데 죽어서 가보니까 천국이 없더래. 이 사람들 어디 갈까? 지옥 아니야. 꽝이야. 왜? 없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냥 꽝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오른쪽 보면 천국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 착한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어. 죽어서 가보니까 기도 안 하길 잘했어. 천국이 없더래. 그럼 이 사람 어디 가는 거야? 그렇죠. 꽝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천국이 없을 줄 알고 기도도 안 하고 착한 일도 안 했는데 죽어서 가보니까 천국이 있더래. 그럼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야. 이게 간단한 종교, 일반적인 종교론이에요. 간단하게. 우린 여길 가기 위해서 착한 일하고 선악 그러잖아. 자, 이걸 우리 일과 묶어보자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목 아프게 자존감을 가지세요 하잖아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가진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분들 했어. 내 송교수 얘기를 한번 해볼래. 했더니 하더래. 이건 뭐야? 성공이지. 근데 송교수 얘기 듣고 했는데 난 못하더래. 이건 뭐야? 그렇지, 꽝이야. 실패가 아니야, 그냥 꽝이야. 근데 안 했어. 에이, 송교수 하는 얘기지. 난 자존심이 안 돼. 안 할 거야. 갔더니 못하더래. 뭐예요? 그렇지. 근데 나는 자존심 상해서 안 했잖아. 근데 누군가는 하더래. 한 사람은. 그럼 나는 뭐예요? 실패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존감을 극복하고 한번 붙으면 둘 중에 하나야. 뭐 읽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야. 쪽팔려 자존심 상해 안 했어. 둘 중에 하나야. 뭐예요? 꽝. 둘 중에 하나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야 돼.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요. 패자, 중간자, 승자. 패자들은 뭐 꼼짝없이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살려면 해야 돼. 근데 중간자들이 하는 얘기 있지.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죠. 뭐 할 수 없다면 뭐 해라. 그렇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승자들의 선택이 있어요. 승자들은 뭘까요? 승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여유. 자, 중간자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 승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이야. 즐길 것만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즐길 수 없는 건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저는 어떤 때 강의 일정을 보면 보통 제가 한 달에 하루 정도 빼고 매일 강의가, 그리고 어떤 때는 조찬 강의가 7시에 제주도에 아침 새벽에 끝나고 오후 1시에 여기에 강남이야. 그 다음에 저녁 7시에 중국에 가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제가 이제 내일 조찬 강의 하려고 오늘 제주도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제가 몸이 예를 들어 아파. 그 몸이 아프다고 제가 내일 스케줄 7시 제주도, 1시 강남, 저녁 7시 중국 강의를 안 갈 수 있을까요? 강사는요, 본인 사망 이외에는 가야 돼. 그게 강사의 숙명이야. 지가 죽기 전에 거기 가 있어야 돼. 근데 어떤 회장님, 성공한 회장님이 있어. 그분도 똑같이 저처럼 내일 3개 일정이 있어.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그럼 그분은 뭐냐면, 김 대표, 당신 아침 새벽 7시에 제주도 가고, 이 대표 1시에 강남에 가, 박 대표는 저녁 7시에 중국에 가.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회장님한테, 회장님 뭐 하시게요? 물어봐요? 물어보면 죽어. 회장님 뭐 하시는 거야? 쉬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은 쉴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 쉴 자격이 있어. 승자들은 쉴 자격이 있어. 왜?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이 셋 중에 누가 되고 싶어요? 승자가 되고 싶죠. 자, 여러분 깨놓고 얘기해보자. 저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솔직하게 노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노는 거 좋지. 그죠? 자, 내가 노는 거가 좋아. 노는 거,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노는 거를 먼저 했어. 그럼 인생 뒤에 뭐가 남는 줄 아세요? 일하는 게 남는 거야. 그게 패자들이야. 난 하지 않을래. 자존심 상해. 쪽팔려. 안 할래. 나는 뭐가 좋은 거야?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을 해야 돼. 먹고 살려면 방법이 없어. 이해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아. 나도 노는 게 좋지. 근데 모든 건 때가 있대. 젊을 때 해야 된대. 지금 해야 된대. 싫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걸 먼저 하는 거야. 지금 해. 하기 싫은 걸. 그럼 내 인생 후반에 뭐가 남아? 노는 게 나은 거야. 좋아하는 거. 이해하세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간에, 성공자의 인생이든 실패자의 인생이든 인생을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고통의 양은 동일하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고통의 양은 동일하다. 성공자도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고통의 양은 동일한데 대신 위치만 달라. 자, 승자는 패자는, 자, 여러분, 패자는 고통의 위치를 어디로 옮겼어요? 뒤로 밀었어. 승자는 고통의 위치를 어디로? 앞으로 당긴 거야. 그래서 그 위치가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생 전체로 보면 고통의 양은 동일하다. 저는 그걸 인생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한테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고진감래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노는 게 좋을까요? 노는 게 좋아. 너 녀석아 팽팽 놀지 반드시 네가 큰 코 다칠 때가 올 거야, 이놈아. 인생 똑같은 거예요. 흥진비례. 그리고 등가교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에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방향을 정하고 마음을 다치지 않고 직진해서 앞으로 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남한테 휘둘릴 필요가 없다. 스스로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남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스스로를 때리냐.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이제 현실 점검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뭐처럼 보이세요? 정답은 나이입니다. 제 방송용 나이는 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학생들이 들어가길 원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들어가면 근속 기간이 평균, 놀랐어요 저도, 1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9에 다 나오는 거야, 반이. 그 어렵게 들어간 데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은퇴를 55세로 보잖아요. 이제 이 친구들이 나와서 요 55세 은퇴한다고 보면 그 55세까지도 안 가죠. 좀 더 미리 잘리니까 해고되고. 그 어쨌든 뭐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겠지. 자, 55세부터 노후 준비를 할 때 80세까지 사는데 8억 정도 같은데요. 90세까지 11억 4천. 100세까지 14억 5천이 든대요. 근데 우리나라 55세가 갖고 있는 돈은 2억 9천 6백만 원밖에 없대. 평균이.
근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나이가 얼마냐? 여기서 끝난대요. 64세. 근데 안타까운 건 2억 9,600 중에 85%가 집에 묶여 있대. 집은 죽기 전에 팔 수도 없어. 그래서 이런 현실을 여러분 리크루팅 할 때도 사람들이 그냥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걸 좀 보여주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얼마나 네가 준비가 돼 있냐고 물어보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의 현재 직업이 있다면 그게 어떤 직업이든 간에 은퇴는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어떤 직업이든 간에 은퇴를 한 번은 하고 창업은 한 번은 해야 돼. 그럼 어떤 창업이 좋을까? 저는 절대로 자영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영업 성공률이 5%도 안 됩니다. 80%가 문을 닫아요.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 데이터 비교한 건데요.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7%. 우리는 27%예요. 거의 4배 정도 넘죠. 제가 전에 데이터를 보면 여기 30%까지 갔었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높느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조금 낮은 데는 외국인들이 다 하고. 인구 1000명당 식당의 숫자를 통계낸 건데 인구 1000명당 미국은 식당이 2개가 안 되는데 우린 12개가 넘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거든. 먹는 장사가 남는다 이런 얘기.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3만 5천 개 정도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닭집이 5만 9천 개나 된다. 대단한 거야. 음식점 폐업률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0%? 92%까지 하더라고. 아마 코로나 끝나면 더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자영업 창업을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왜?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지금 현재 사업자잖아요. 네트워크 하시는 사업자분인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비슷한지 또는 뭐 다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하시는 일이 이거하고 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건 어때요? 맞죠? 소모품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법률적인 용어로 대리점 사업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이건 어때요? 이건 개인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분은 자생력이 빵점인 사람이 있어. 이건 어때요? 저는 별 업종을 다 합니다. 그냥 그 업종이 너무 많잖아요. 강의를 다 가는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일 중에 넘버원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스폰서분이고 파트너분이라고 하셨어요. 자, 만약에 나하고 내 친구가 식당을 했어. 얘는 옆집하고 나 옆집 했어. 근데 내 친구는 잘 되는데 내가 거의 망할 지경이야. 배 아픈 게 사업이에요. 오케이? 근데 스폰서 입장에서 볼 때 파트너가 잘 되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이게 나 아닌 사람이 잘 돼서 좋은 업종이 많지 않아요. 나를 중심으로 보면 리더는 나를 끌어주죠. 파트너는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아닌 사람이 잘 돼서 좋은 거는 이 사업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맞아요. 7번 어때요? 맞죠? 여러분 별 사람 다 만나죠. 정치, 경제 다 만나죠. 8번 어때요? 맞아요. 처음엔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9번째도 제가 보면 5번째와 비슷해. 개인 차이가 좀 있어. 이건 어때요? 수요가 끊임이 없죠? 매일 제품 먹고 바르고 하잖아요. 이 창업 10대 기준이 하버드 대학이 주장하는 창업 10대 기준이에요. 근데 제가 요 얘기를 했더니 제가 어디서 강의를 했더니 5번과 9번 있잖아요. 아주 멋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들었던 분이 5번과 9번은요, 교수님, 그거는 스폰서가 가르쳐주면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리크루팅 하실 때도 그냥 다짜고짜 얘기하지 마시고 사진을 딱 찍어서 놓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세요. 이런 업종을 선택하는 게 좋다. 압축하면 이거예요. 돈은 투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이나 내 노력 투자해야지. 근데 만약에 실패는 하더라도 손해는 없어야 돼. 이런 사업이 요약하면 뭐예요?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여러분 네트워크 하실 때 식당 하는 것처럼 2, 3억 정도 보증금 받아요? 안 받잖아요. 파트너 월급 줍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월급을 안 주는데 움직여요? 여러분 당연하죠. 일반 사람들 이해 못한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이런 업종이 없어요. 근데 이거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라는 법은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 그렇더라도 리스크는 줄여야 된다 이거야. 근데 제가 사장님들, 네트워크 하는 사장님들, 리더분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좀 가슴을 좀 찌르는 얘기 할 때가 있는데 요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자, 직장인은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삼성 들어가려면 준비 기간 엄청나. 스펙에, 토익에, 뭐 학점에 들어가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냥 프랭카드 붙어요. 근데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정시 전에 출근을 해서 정시 후에 퇴근을 해야 돼. 아프다고 안 갈 수 있어요? 아프다고 안 갈 수 없잖아. 그죠? 근데 그리고 상사의 갑질 장난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 교수님, 제가 그 핀란드 작곡가 이름이 가끔 입에서 나옵니다. 뭔 소리예요? 여러분 핀란드 그 작곡가 아시죠? 유명한 시벨리우스 아세요? 그 이름 나오네. 근데 이렇게 고생하는 어렵게 들어가고 쉴 틈 없이 일하는 직장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백만장자가 아니에요. 백만장자 아니야. 이 사람들의 꿈은 가족들 부양하는 거야. 애들 학교 보내고, 뭐 병원에 보내고, 굶기지 않고 한 달에 102만 원 저축하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맞죠? 자, 자영업자 보세요. 자영업 시작하면 세상이 내 겁니다. 출근 안 해도 돼. 늦게 온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진짜 내가 주인이 됐어. 근데 이거 하려면 2억 정도 들잖아요. 이게 죽음인 거는 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매일 해보신 것 같아, 목소리가. 해봤어요? 제가 뭔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 매일매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왜? 손님이 오면 천국이고 없으면 지옥이라는 거야. 근데 이 힘들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직장인하고는 다르잖아요. 내 사업이니까 뭐 일요일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백만장자예요? 아니야. 이 사람들의 꿈은 종업원 월급 주고 월세 내고, 그렇죠, 임대료 내고 식구 먹여 살고, 이게 이 사람들의 꿈이야. 자, 네트워크 사업자들 볼까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죠. 자, 이분들은 직장인처럼 토익 시험 봐요? 뭐 학력 따져요? 안 따져요. 한 2, 3억 내요? 안 내. 시작을 해. 근데 이런 준비 없이 시작을 하는데 이 네트워커들의 꿈이 뭐예요? 백만장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전 이런 얘기 들을 때 두 가지의 그 마음이 밀려와. 꿈 좋지, 대단하지. 근데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백만장자 된다는 꿈만 갖고 있다? 아쉬움이야. 실제 이분들이 와서 본단 말이죠. 여러분 그룹에 딱 들어보면 여러분 그룹의 탑 리더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수입들 대단하잖아요. 그걸 딱 보고 진짜네?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엄청 부자네? 집도 대단하고 차도 대단하고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처음 온 분들이 나도 저 양반하고만 뭐 옆에 왔다 갔다 하면 나도 언젠간 조만간에 저 사람처럼 저런 대단한 탑 리더가 되겠구나 생각을 해. 근데 그분들이 간과한 게 있어. 그 성공한 리더들이 성공하기까지의 그 지난했던 과정들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일주일 중에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일한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각오, 자영업자보다 더 각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건데 처음 들어온 사람은 그게 어느덧 느닷없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성공은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도 보지 않아. 토익도 점수도 필요도 없어. 2, 3억 들이지도 않아. 근데 네트워크 사업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부자 된다는 건 맞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땐 잘못된 거야. 그건 옳지 않아. 그래서 이 사업에 성공하시려면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최소한 근무하는 그 시간은 직장인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 왜? 그 정도 이상을 해야 돼, 이 사람들보다. 왜? 여러분이 꿈꾸는 게 백만장자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자영업자가 2, 3억 들여서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 이상의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을 한다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다는 착각을 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분들한테 당신이 진짜 이 사업을 성공하길 원한다면 최소한 직장인보다는 정해진 시간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자영업자보다는 각오를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사업자 사장님들이 그런 생각과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 사업은 성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네. 성공 안 할래. 오늘 제가 결론을 좀 내려드리면 우리는 살면서 이런 선택의 연속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린 대로 자존심 때문에 나는 안 할래. 나는 자존감을 갖고 갈래.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존감을 갖고 가면 둘 중에 하나가 보였어요. 뭐였어요? 성공 아니면 꽝이야. 근데 난 자존심 때문에 안 할래. 그럼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어요? 실패 아니면 꽝이에요. 물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내가 한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맞죠? 근데 내가 한다고 그래서 성공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근데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둘 중에 하나야. 성공 아니면 꽝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을 갖고 한판 붙어봐라.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다음 얘기는 또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